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2025년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9월 들어서 그 현상이, 극히 이례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뭐, 극단적으로 한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의 몰빵 매수하고 있다. 어, 좀 이례적입니다. 한번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개인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좀 극단적으로 한쪽 섹터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9월 들어서 그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매수. 그냥 말이 순매수지 거의 두 종목만 사는 거예요. 체감 지수는 그 두 종목을 안 들고 있다면 거의 뭐 주식 상승을 거의 못 느낄 정도입니다. 자, 먼저 2025년 한번 살펴보시면, 2025년 저 1월부터, 최근까지 누적입니다. 하이닉스를 3조 9천억 샀고요. 2등이 삼성전자, 1조 7천억. 둘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한 5조 원 정도가 좀 안 되죠. 5조 5천억 정도죠. 근데 이게 거의 9월 들어 산 거예요. 이따 한번 9월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19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 한국전력, 그냥 카카오를 좀 이례적으로 많이 샀고요.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이스페타, 현대, 로템, 삼성전기. 뭐 이건 올해 누적입니다. 1월부터 9월 달까지. 반면에 외국인 매도는 네이버가 2조 2천억으로 1등입니다. 단연 1등이에요. 현대차보다도 업황이 가장 안 좋은 현대차보다도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아요. 이것도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다면 개인이 제일 많이 샀다는 거? 실적도 좋은데 좀 이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조선주를 좀 팔고 있는데 9월 들어서 그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 조선주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보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7천억 팔았고 셀트리온 6천억 뭐 신한지주 6천억, 뭐 KB금융 이런 5천억, 뭐 SK텔레콤 5천억, 뭐 이렇게 순위로 좀 팔고 있는데 2025년도에 좀 이례적인 것은 네이버를 좀 심하게 팔고 있다, 패대기를 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2025년도 기관을 보시면 뭐 기관은 큰 특징은 없어요. 역시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는 거 9천억. 근데 외국인이 산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 다음에 기관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파는데, 자,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은 사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역시 외국인이 파는 금융주주를 사고 있다. 뭐, 그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기관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종목 중에 금융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사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도 역시, 하나오션을 팔고 있네요, 보니까. 마스카라든가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전환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들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할 필요 있고요. 현대차는 당연히 뭐 지금 관세 협상이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파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 LG전자도 요새 그렇고 삼성 SDI 2차전지 그렇고 이렇게 기관은 2025년도에 조선주라든가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좀 팔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5년도 연기금 살펴보시면 연기금 꽤 많이 삽니다. 삼성전자 1조 2천억 정도 샀고요. 1조 1천억. 하나에어로 4,500억, LG에너지 솔루션 4천억. 나머지는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카카오가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연기금이 3,600억 정도 샀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나머지는 뭐 이런 건 큰 의미 없는 숫자죠. 한 뭐 1, 2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반도체 연기금도 많이 샀고, 연기금이 요새 큰 손으로서의 역할은 좀 많이 줄었죠.
국내 주식이 이제 20% 이하로 좀 줄이다 보니까 연기금 역할이 좀 많이 퇴색한 감은 있어요. 주가 빠질 때는 이제 연기금이 좀 부각을 나타내는데 지금 강세 시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더 중요하다. 반면 연기금 매도는 효성중공업 2천억, KB금융 2천억, 하나, 금융주를 팝니다. 기관하고 똑같이 연기금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나 기아차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가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개인은 중요하죠. 개인은 중요한데, 아까 네이버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다고 그랬죠. 그거 고스란히 개인이 사고 있어요. 올해.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안 좋은 현대차를 사고 있어요. 지금 엇박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런 거 SK텔레콤 이런 거 사고 있다고. 하나오션 같은 거. 다 개국인 기관이 파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이건 이제 스테이블 관련해서 좀 들어온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개인은 이상하게 2차전지 자동차 네이버 조선주에 배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고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패대기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요새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이버를 사는 반면 외국인이 사는 카카오를 개인들은 또 던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반대적인 매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데요, 올해 누적보다 더 중요한 게 9월달 보는 게 좋아요. 최근 추이. 이제 9월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데이터는 누적이고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이 9월 데이터예요. 9월. 1일부터 9월 10일 최근까지. 자, 외국인이 뭘 사냐? 아주 몰빵입니다. 몰빵. 볼 것도 없어요. 90% 이상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뭐 외국인이 9월 들어서 6조 원을 샀네 어쩌고 하지만 금액을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조 5천억이에요. 거의 90% 이상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산 거예요. 올해 누적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9월에 산 거예요. 9월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만큼 지금 9월 들어서 반도체 몰빵 매수에 강도가 심해졌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좀 보시면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방산주 좀 샀고요. 요 9월입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투자할 때는. 아, 외국인 매수 추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최근 데이터니까. 그다음 카카오도 여전히 2천억 사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거, 이스페타시스, 두산에너빌리티, 뭐 나머지는 이제 큰 금액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한 1,000억대 정도 매수하는 종목은 한 이 정도고요. 얼마나 몰빵이 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이 6조 샀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다 딱 두 종목 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다 소부장 같은 거, 코스닥 하면. 뭐 이스페타나 뭐 이런 거 소부장 몇 개 빼면 산 게 없어. 산 게 없어. 두 종목 샀어. 이 두 종목 안 들고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 못해.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5%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조방원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오션 던지고. 자, 네이버는 9월 들어서도 던지고 있어요. 올해 제일 많이 팔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 안 가요. 외국인이 네이버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같은 업체인 카카오를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팔고 있고 기아 현대차는 당연히 9월 들어서도 팔고 있죠. 관세 협상이 아직도 미국에 빠졌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지금도 관세는 25% 물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120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도 좀 팔고 있네 보니까. JYP 엔터. 이거 9월 외국인 매도입니다. 하나오션, 네이버, 삼성 SDI 이런 종목 위주로 팔고 있다. 이런 종목을 또 개인이 사고 있다는 게 또 좀 마음 아픈 거죠. 자, 9월 들어서 기관 보시면 기관은 삼성전자 몰빵이에요 또. 압도적으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네이버를 그나마 기관은 좀 사고 있네요. 3천억.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좀 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외국인이 이렇게 팜에도 불구하고 좀 안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기관은 사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6천억 파는 반면 사는 금액은 1,000억대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을 거고요. 현대로템, 현대미포 뭐 이런 거 다 기관 좀 팔고 있다. 자, 기관이 제일 많이 파는 건 현대중공업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천억대니까 뭐 기관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그런 종목이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은 자동차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참고합시다. 개인 9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패대기 치는 하나오션을 개인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삼성 SDI 마찬가지. 현대차를 왜 살까요, 개인이? 업황도 안 좋고 관세도 너무 불확실한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도대체 외국인 기관이 던지고 있는데 왜 사는지. 뭐 농심이야 그렇다 치고. 기아 이런 걸 왜 사고 있나? 안 갑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사면 안 가요.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상 타결되면 급등할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근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 언제 될지 모르는데 배팅하고 있다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사실 급등할 거예요. 근데 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을 많이 사고 하는데 개인은 뭐 9월 들어서는 크게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건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인데 왜 살까 굳이.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를 업황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살까. 뭐 그 정도. 이제 개인도 네이버 지친 것 같아. 한때는 네이버가 1등이었거든요. 아까 올해 보시면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거든요. 2조. 지친 거야. 외국인 기관한테 이제 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사고, 이제 포기한 거지, 개인도. 지쳤다. 너무 팔아제끼니까. 그게 좀 눈에 띕니다.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1등 했었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여기 2025년도 네이버가 2조 2천억 819억으로,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개인 순매수, 올해. 근데 9월 들어서는 이제 지쳤다. 외국인 기관이 하도 팔아제끼니까 지쳐서 더 이상은 안 사는 느낌이 난다. 자, 다시 화면을 와서, 근데 매도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7조 원을 팔았어요. 좀 안타깝죠. 9월 들어서만 이렇게 팔았어요. 9월 들어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때다 하고 판 거예요. 근데 이때다 하고 이 종목을 기관하고 외국인 산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들어서 개인들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 롯데, 뭐 하나, 에어로 이런 거 판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이렇게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는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많이 너무 올라오니까 던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사실 좀 밸류 부담이 이제 좀 고점 부담이 좀 있어요. 있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던지기 시작했네, 개인들은. 자, 이게 수급의 변화가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개인들이 집중 매수했다가 매도로 전환된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거꾸로 매수하죠. 기관이 지금 네이버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꾸로. 그렇게 보시고. 개인들은 외국인과 포지션이 반대로 움직이는 건 통상적으로 맞는데, 역시 극단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대치되다 보니까 9월 수익률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 개인보다 체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특정 섹터에 편식하니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례적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매기가 이제부터는 좀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조금 다른 섹터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